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의 한경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년 전인 1986년 1월 28일 우주왕복선 챌린저5는 발사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한 우주인 7명이 전원 사망했는데요. 최근 발사장 인근 주민이 촬영한 챌린저5 폭발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우주를 향한 도전에 많은 희생이 따랐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챌린저가 폭발한 게 벌써 28년이 됐네요. 네. 저도 대학교 때였는데요.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당시 7명의 우주인, 특히 그 중에는 그 일반인 중에서 선발된 그 크리스티 맥콜리프라고 하는 여교사가 있었죠. 네. 선생님이 계셨는데 상당히 기대를 받고 올라갔는데 발사 73초 만에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 개발사에서 가장 큰, 한 번에 7명이 사망한 가장 큰 사건이었거든요. 네. 네, 그 이후에 우주왕복선의 발사가 한동안 미뤄지고 상당히 조사와 연구를 계속하게 됐고, 그러다가 또 2003년 2월 1일 날 두 번째 우주왕복선 폭발이 있었죠. 네, 그 콜롬비아호가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또 폭발해가지고 또 7명이 모두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총 5대 우주왕복선이 운영됐다가 2대가 폭발로 이제 사라지고 3대가 이제 2011년까지 임무를 마치고 이제 연구와 그다음에 이제 일반인 관람을 위해서 이제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우주왕복선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우주왕복선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1950년대 말부터 이 우주 개발을 하면서 많은 희생자들이 따랐죠. 사람 또 이제 동물들도 많이 희생을 하게 됐는데요. 뭐 아폴로 15가 그 우주로 갈 때는 달로 갈 때는 그 희생자들을 기리는 그런 그 비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많은 우주 개발을 통해서 또 이제 그 우주 혜택을 위성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보고 있죠. 그 속에는 또 우주 개발을 위한 많은 또 희생된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또 생각하면서 또 명복을 비는 그런 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일반 주민이 그 당시 발사한 캠코더로 이제 녹화한 거예요. 녹화했는데 그동안 이제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었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다가 그 촬영한 분이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 부인이 2년 만에 이제 그 발사 28주기를 맞아서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역시 다시 봐도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장면인데요. 아무튼 28년 만에 공개된 챌린저 사건. 다시 한번 또 그 우주 개발이 얼마나 어렵고 또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또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네, 영상 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이만큼 희생이 따랐기 때문에 그만큼 우주 개발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네. 네,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초신성의 폭발 장면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생들에 의해 27년 만에 포착됐습니다. 이번에 발견한 M82 은하는 1150만 광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1150만 년 전에 일어난 폭발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날씨에 따라 망원경으로 관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 1월 21일 지구로부터 약 1150만 광년 떨어져 있는 M82 은하에서 초신성이 출현해 전 세계의 망원경들이 이곳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궁금한데요.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죠. 네. 일단 초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보다 큰 별이 죽을 때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하면서 원래 밝기보다 한 100만 배 이상 밝아지는 겁니다. M82라고 하는 것은 그 메시의 82번 목록에 있는 천체라는 뜻인데요. 그 밤하늘에서 소형 망원경으로 찾기 쉬운 그런 성운성단 은하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중에 82번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보통 불규칙 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은하는 은하인데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불규칙 모양의 은하입니다. 흥곰자리에 있는 M82라고 하는 불규칙한 은하에서 태양보다 큰 별이 죽으면서 폭발한, 초신성 폭발한 모습이 관측됐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뉴스가 됐냐 하면 초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은하에서 보통 1000년에 한 3번꼴 정도로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은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400년 전에 한번 폭발을 했고 우리 은하에서는 최근에 관측된 적이 없고요. 우리 은하 근처에 있는 그 마젤란 그 위성 은하가 있는데 거기에서 1987년에 한번 폭발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외부 은하에서도 1000년에 한 3번꼴이니까 가까운 데 아니면 폭발을 관측하기 어렵거든요. 그러게요. 1150만 광년이면 굉장히 가까운 은하입니다. 우리한테. 우주 전체가 138억 광년쯤 되니까
1000만 단위 정도의 거리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외부나에서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초신성들은 폭발할 때 밝기가 대략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밝기가 지구에서 볼 때 얼마나 흐리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은하까지의 정확한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고, 또 그 은하와 우리 사이에 있는 은하 사이 또는 별과 별 사이에 어떤 물질이, 가스 같은 것들이 빛을 얼마나 막고 있는지를 또 이제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리 계산에 기준되는 이런 그 천체들을 갖다가 표준 촉광, 뭐 이제 캔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스탠다드 캔들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한번 폭발하게 되면 정확한 거리 계산이라든가 그 사이에 어떤 물질들의 분포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지난 1월 달에 그 영국에 있는 런던 대학교의 이제 교수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 초신성이 발견이 됐고, 네. 눈으로는 당연히 안 보입니다. 워낙 1150광년이 멀기 때문에 네. 이 초신성 폭발해가지고 굉장히 밝아졌지만 망원경 속에서만 볼 수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 가장 어두운 별을 육등성이라고 하죠. 육등성보다 100배 어두운 별이 11등급 정도예요. 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개보다 한 100배 이상 정도 어두운 이런 초신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보다 한 100배 이상 큰 어두운 걸 볼 수 있는 망원경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한 100mm 정도, 그 10cm 정도 망원경 이상이면 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초신성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까운 외부 은하에서 그 초신성이 폭발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밝기를 통해 가지고 그 거리를 측정할 수도 있고 네. 또 그 물질 분포된 것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